낙찰 제도. 지난 시간에 입찰 제도에 대해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낙찰 제도에 대해 공부를 해보자. 입찰 중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최저가 낙찰제, 저가 심의제,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라고도 하는 부찰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적격 낙찰제가 있어. 그럼 각각의 낙찰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 먼저 최저가 낙찰제는 말 그대로 예정된 가격 내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제도야. 이 제도의 장점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입찰자가 신기술, 신공법을 개발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과 발주자 측은 그만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고, 다만 단점으로 너무 무리한 저가 덤핑 입찰로 부실 시공이나 자금난에 의한 공사 지연, 중단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어. 이러한 최저가 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저가 심의제인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심사해서 부적격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야. 적정한 가격으로 입찰하도록 유도하고 덤핑 입찰에 따른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 이 제도에서는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배제된 업체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 기획재정부의 회계 예규에 따라 심사 기준을 두고 있어서 심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고 해. 다음으로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라고도 하는 부찰제는 입찰자들의 투찰 금액의 평균을 구해서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 방법이야. 업체가 낸 유효한 투찰 금액을 모두 더하고 참가한 업체 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서 평균 금액 이상이 돼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제도지. 이 부찰제는 업체들 간의 담합이 이루어져서 일부러 입찰 금액을 사전에 높게 투찰하여 낙찰 금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한 업체에 몰아주는 부정한 방법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인 입찰 방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제도지. 다음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부실 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예정 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투찰한 낙찰자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결정하는 방식인데, 덤핑 낙찰에 의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여 시공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업에게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지만 공사 원가를 낮추기 위한 업체의 기술 개발 의지를 저해하고 미리 예정 가격을 알아내기 위한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겠어. 또 적격 낙찰제도란 적격 심사제도라고도 하는데, 코스트 외에 기술 능력, 공법, 품질 관리 능력, 시공 경험, 재무 상태 등 계약 이행 능력을 종합 심사해서 적격 입찰자에게 낙찰시키는 제도야. 다음에 표와 같이 각 기술 점수를 금액 범위에 따라 점수화하고 가격에 대한 점수를 별도로 두어 합산한 뒤 1000억 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85점 이상, 300억 이상, 10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90점 이상, 30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95점 이상을 득하는 업체 중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지. 참고로 당연히 표를 외울 필요는 없고 개념만 알고 가자. 이 방식은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미흡할 시 자칫 적격 업체의 선정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도화된 심사 기준 운용이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외에 최고 가치 낙찰제라는 용어도 있는데, 지난 입찰 제도에서 배운 최고 가치 입찰 제도와 살짝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니 입찰 제도 영상에서 설명한 최고 가치 입찰 제도 내용을 참고해 보도록 하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낙찰 제도의 낙찰 범위를 도식화한 자료를 띄워둘게.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해보자. 또한 낙찰 제도에 관련된 시험이 출제되면 해당 표를 예쁘게 그려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